영원무역 2025년 1분기 실적 말이죠. 정말 눈에 띄는데요. 매출 8,113억 원에 영업이익 823억 원. 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꽤 높죠. 각각 14.3, 15.9%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 핵심 사업인 OEM 부문,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나 룰루레몬 같은 유명 브랜드 의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주문자 3표 부착 생산 방식. 그렇죠. 이 OEM 매출이 5,380억 원으로 15% 늘었고, 와, 영업이익은 무려 1,060억 원, 27%나 뛰었어요. 확실히 OEM 쪽은 아주 견조합니다. 요즘 뜨는 아크테릭스 물량도 늘고 있다니까 이 아웃도어랑 스포츠 기능성 의류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 자리가 확실해 보여요.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워낙 탄탄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환율 효과만은 아닌 것 같고 생산 효율성 높이려는 노력도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효율 개선 노력도 분명 있었겠죠. 그리고 1분기 말 기준으로 OEM 재고가 작년보다 22% 늘어난 걸 보면 이거 혹시 2분기 이후에 주문이 더 늘어날 거라는 신호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이 정도면 정말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성장세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좀 봐야겠죠. 어떤 점이 좀 걸리시나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미국 관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고객사들이랑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결국은 영원무역 같은 OEM,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부담의 일부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좀 우려되시는군요. 네. 실제 회사 측 Q&A에서도 올해 마진 하락은 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물론 작년 이익률이 워낙 좋긴 했지는요. 작년이 워낙 좋았으니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관세 압박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에 인수한 스캇 사업부요. 스캇. 네. 자전거랑 겨울 스포츠용품 브랜드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번 1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281억 원이나 됩니다. 281억 원이요? 와, 크네요. 네. 매출은 늘긴 했는데 이건 사실 쌓여있던 재고를 할인 판매한 영향이 커서요.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매출 증가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전거 업황 자체가 아직 침체다 보니까 올해 목표도 겨우 적자 축소 수준입니다. 아직도 재고가 한 5천억 원 규모나 되는데 이 중에 신제품 비중도 낮다고 하니까 이 스캇이 당분간 실적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이상, 54%를 차지하는 북미 지역의 관세 위험, 그리고 유럽 비중 31%인데 이 유럽 중심인 스캇의 부진, 이 두 가지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관세랑 스캇 문제는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중요하죠. 하지만 영업무역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응은 하고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아크테릭스처럼 신규 고객사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올해는 다행히 인건비 상승 압박이 적어서 이걸 바탕으로 최대한 마진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인건비 이슈가 없는 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관세 문제요. 사실 그건 영업무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업계 전체가 겪는 어려움이니까. 업계 전반의 문제긴 하죠. 그럼 오히려 기술력 있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갖춘 영업무역 같은 선도업체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겠죠.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KPG 공단 같은 친환경 생산 기지에 투자하고 태양광 설비도 늘리고 인도 공장도 새로 짓고요. 네, 장기적인 투자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그 방글라데시 공장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 혜택, GSP라고 하죠. 그게 있어서 유럽 고객사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방글라데시 생산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기능성 의료 생산 기술력, 그리고 방글라데시 한 60%, 베트남 30% 이렇게 다각화된 생산기지. 이게 바로 영업무역의 힘이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 자사주 소각 계획처럼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있고요. 미래 투자, 생산기지 다변화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당장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실이라면 역시 관세랑 스캇이겠죠.
네, 관세 협상 결과는 아직 안개 속이고 기본적으로 주문받는 을의 입장이잖아요. OEM 회사가 고객사인 드랜드에게 얼마나 비용을 떠넘길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쉽진 않겠네요. 네, 회사 Q&A에서도 밝혔듯이 고객사들도 부담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오랜 거래 관계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닌 이상 영업무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긴 뭐 갑을 관계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의류 생산은 바이어스 마켓, 즉 구매자 힘이 더 센 시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캇 재고 문제도 여전히 심각해요. 아까 5천억이라고 하셨죠? 네, 1,600억 원어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천억 원 규모 재고가 남아있고 자전거 시장 회복은 뭐 예상보다 더딥니다. 네. 아까 그 OEM 재고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만약에 글로벌 소비가 예상보다 더 위축된다면 그 재고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과연 이 핵심 사업인 OEM의 성장이 관세 압박이랑 스캇의 적고자 부담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 강력할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정리하자면 영업무역은 흔들리지 않는 OEM 경쟁력,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 고객사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 또 친환경 생산기지 확충 같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강점은 분명하죠. 네. 단기적인 관세나 스칸 문제 같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국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그리고 회복이 더딘 스캇 사업부의 부담, 이게 명백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캇의 재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투자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의견이 확실히 다르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단기적인 관세 압박과 스캇 사업부의 부진이라는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영업무역의 탄탄한 OEM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